네, 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주치의 최창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60세부터 노화를 좀 멀리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0대가 되었을 때 활력이 없고 의욕도 없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귀찮아져서 어느 순간 간병이 필요하게 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80대, 90대에도 활력이 넘치고 충실한 우리 후반전 인생을 보낼 수 있고 마지막까지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60대, 70대부터 시작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80대에도 활기차게 지내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긍정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로토닌이 오늘 영상의 주요 핵심입니다.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80대, 90대를 위해서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현역처럼 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시작한 이유는 집에만 있으면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원래 야간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괜찮을 것이다. 야간 근무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 뛰어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90대가 되어도 스스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내가 쓸모없을지도 몰라.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일을 할 수 없겠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시간도 많으니 일단 해보자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시니어를 위한 노후 준비, 노후 설계 강사를 하면서 느낍니다. 80대에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다름 아닌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몸 상태가 좋다, 상쾌하다, 깨끗하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인간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이 많으면 긍정적이고 행복합니다. 그 반대가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활기찬 감정이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소중히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60대, 70대에는 세로토닌이 줄어들지 않도록 90대까지를 위해서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햇볕을 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어느 정도의 고기를 먹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도 긍정적이고 활기찬 80대를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익히고 체조를 하고 운동을 하고 매일 만보 걷기를 목표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늘도 운동을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없이는 시작할 수 없고 지속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매일 아침 햇볕을 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고기를 먹는 그런 기회를 점차 늘려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더 효과적으로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기 위한, 늘리기 위한 몇 가지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햇볕을 쬐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는 흔히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활짝 열고 오늘도 날씨가 좋네 라고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장면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어 햇빛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깨어나자마자 창가에서입니다. 매일 아침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처럼 커튼을 활짝 열어봅시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3분에서 5분 동안 아침 햇볕을 쬐어보세요. 아침 햇빛을 쬐면 졸음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납니다. 다음은 약간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행복하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느껴지는 행복감도 있겠지만 고기에는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한데 이 고기에는 이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체내에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붉은 살코기나 간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싫어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먹지 못하는 경우라면 할 수 없지만 고령이 될수록 건강을 위한답시고 고기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히려 약간의 고기를 먹는 그런 기회를 늘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로토닌을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장 건강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주는 세로토닌은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과 비타민 B로 합성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이 비타민을 만드는 것은 바로 장입니다. 장. 실제로 장내 세균이 이 비타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먹어서 트립토판을 섭취하더라도 장 건강이 좋지 아니하면 세로토닌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식사에서 섭취한 트립토판과 장내 세균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이 두 가지가 우리 뇌에 도달되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장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만드는 4가지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4가지 주요 식품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시는 분은 식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효식품입니다. 요거트, 된장, 청국장, 치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발효식품은 균을 자극해서 장의 연동운동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해조류, 아보카도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식이섬유는 70대부터 흐트러지기 쉬운 장 환경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자, 세 번째는 올리고당입니다. 바나나, 양파, 꿀과 같은 것이 이에 속합니다. 올리고당은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EPA와 DHA입니다. 등푸른 생선, 연어 등이 이에 속합니다. EPA와 DHA는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식사를 통해서 섭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내 염증을 가라앉히고 유익균이 증가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윤활유 역할까지 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0세부터 노화를 멀리하고 활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80대나 90대에도 건강하신 분들은 모두 긍정적이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마음의 비결은 세로토닌을 줄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을 더 효율적으로 늘리는 포인트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볕을 쬐는 것, 약간의 고기를 섭취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로 장내 환경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주요 식품이란 발효식품, 수용성 식이섬유, 올리고당, EPA와 DHA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우리 80대, 90대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100세 인생 주치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